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이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 미래교육을 강조했는데요. 올해 부산교육의 중점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 일선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 부산교육과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교육 현장의 일상 회복을 빨리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부산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벌써 2월이에요.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 사회는 대변혁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찬 한 해를 기대하면서 부산시 교육청의 역점 과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올해 중점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해는 4대 역점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 교육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부산의 모든 학교에, 모든 교실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블렌디드 러닝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다 보급을 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이런 창의융합 교육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 해양 교육인데요.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게 하고 또 대응 역량을 키워주는 한편 우리 부산은 해양 수도이기 때문에 이런 해양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 해양 교육을 본격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교육인데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는 생애 단계별 그리고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를 체계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떨어진 학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 학력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런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중점 과제를 듣다 보니까 앞으로 교육의 질이 더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은 2022년을 미래교육의 원년으로 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서 미래교육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교육에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래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이라든지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게 핵심적인 미래 역량인데 이런 걸 키우는 준비들을 저희들이 일찍부터 해왔고 특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수업이 대면 원격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해서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자료를 끌어내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디드 러닝 교실 구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13,000개의 교실이 있는데 거기 한 교실당 한 670만 원을 투자해서 그런 브랜디드 교실을 구축했고 또 더 나아가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서 직접 아이들이 자기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자료도 끌어오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학교에서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미래교육센터를 5군데 설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기존의 어떤 문제 풀고 정답 맞추어서 점수 따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이런 유능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준비들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육을 그렇습니다. 받고 또 이제 이 교육권이 또 기본권이잖아요. 학생들이 모두가 동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잘 확충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그리고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되면 조는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모두가 다 그렇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계신데,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디에 어떤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지 설립 추진 상황과 또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5군데를 정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남부 창의마루는 옛날 연포초 자리에다가 문화예술하고 메이커 교육을 접합시킨 이런 공간으로 재구성해서 작년에 출범을 했고요. 서부 지역에서는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이라고 해서 옛날 알로이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생태 친화적인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년 2월에 개관을 했고, 이 2곳은 이미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에는 반송 지역, 반송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그야말로 이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체험 공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 9월쯤에 개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북부 권역에는 옛날 이 덕포예중 자리에다가 AI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는 미래교육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하고, 요거는 이제 내년 3월쯤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는 그 글로벌 빌리지에 붙어 있는 그 장소에다가 수학문화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학이 그래 어려운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원리를 깨우치고 수학의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수학문화관을 올 9월부터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5개 지역에서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학교보다는 훨씬 심화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 공간들은 이제 이전에 폐교된 자리들을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강조하셨는데, 이제 또 미래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AI와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인데요. 이러한 최신 기술을 교육 현장에 앞으로 어떻게 좀 잘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제 올 이제 개학하게 되면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과 영어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문 이 업체들하고 이 협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은 이제 무료로, 또 이제 개학 기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료화하더라도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학과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고, 또 바로바로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받아서 피드백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고, 바로 이걸 이제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AI 연구학교를 50군데를 지정을 하고, 또 AI 융합 전문 교사들을 해마다 150명씩 부산대와 교대, 신라대학의 대학원에 진학시켜서 역량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AI 도구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을 150군데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넓혀갈 예정이고, 그다음 요즘 이제 곽강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경우에도
실제 12개 학교를 선도 학교로 지정해서 학생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가상현실과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차이들 이런 걸 체험하면서 메타버스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교육 현장에도 이런 최신 기술들이 접목이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교육과는 또 차별화된 더 많은 부분들이 보완돼서 또 현장에서 안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도 부지런히 이제 또 새롭게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셔야겠네요. 교육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라는 이 시대적 변화를 맞이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 지역에도 98개 학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의 교육 공간인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일단 40년 남은 오래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실제 미래교육에 필요한 그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우선은 사용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의견들을 제출하고 함께 협의해서 정말 미래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이런 과정이고 말씀대로 부산에서는 이제 5년 동안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98개 학교 174개 건물을 이렇게 바꿔낼 이런 생각인데 이런 건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래교육을 위한 인프라하고 결합되면 이제는 학교 모습과 또 수업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진 이런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도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이 새학기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사 운영 방안과 또 방역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일단 2월 7일 날 교육부 장관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침과 방역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또 각급 학교도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오미크론이 워낙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산 정도에 맞추어서 학사 일정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기준을 보면 소위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학생 3%의 확진이 나오는 경우 또 하나는 확진자를 포함해서 자가격리자의 비율이 학생 전체의 15%가 넘는 경우 이 지표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되면 정상 등교를 하게 돼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등교는 정상으로 하되 교육 활동은 조금 제한해서 반별로 조금 차이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면은 일단 등교하는 걸 제한해서 일부는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너무 심하게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전면 원격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등교 유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은 이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브랜디드 러닝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게 되더라도 전면 이 원격 수업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학교에 온 학생과 집에 있는 학생이 같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갖춰져 있어서 이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방역 체계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한 140억 이상을 투입해서 방역 물품을 최대한 각급 학교에 많이 제공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역 보조 인력도 한 4,000명 가까이 학교에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 이제 보조 교사도 36학급이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기존 보건교사 이외에
그 기간제 보건교사를 투입해서 학교의 방역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자가진단 키트도 학교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30%까지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30%, 중학교는 20%까지 그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을 하고 또 각 지원청에 학생 수 10%에 해당하는 진단 키트를 갖추어서 바로 이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 바로 이 진단을 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가든지 격리를 하든지 이런 걸 PCR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동형 그 PCR 검사 체제를 갖출 생각입니다. 부산에는 아직 그게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부하고 협의 중인데 저희들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럴 경우에 학교로 찾아가서 PCR 검사를 신속하게 하는 이런 차량을 한 대당 한 1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걸 교육부에 일단 2대 요청을 해서 만약에 그게 갖추어지면 학교마다 큰 어려움 없이 그 방역 체계 대책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교육부와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임기 동안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4대 역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또 그동안 진행해오던 여러 가지 학교 이 리모델링 사업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교육 공간 확보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기간 안에 완성하기 어려운 일들은 다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코로나 19 위기가 점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아이들 보살피고 또 가르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우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확산을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서 확산을 막아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가정,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오미크론의 경우에 우선은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하는 개인 이 안전 수칙뿐만 아니라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전체 아이들 또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또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신 만큼 남아있는 임기 동안 부산의 교육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4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미래 교육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이 부산의 교육 정책들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또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무래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